오늘도 한번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알아봐야 되겠죠?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 하락한 데 이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며 금도 약간 상승,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좀 약간 떨어졌네요. 6793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4300달러.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포카닷이 전고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알트코인들 오늘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가오는 3일,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내년부터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사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코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평성, 왜 암호화폐를 증권과 같이 분류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2중 3중 과세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확실히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분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점들을 그냥 배우면 되겠고, 배우려고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갖다 베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준 측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기조를 바꿨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앞당겨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막을 것인가, 테이퍼링은 일단 시작하게 될 것인가, 다가오는 11월 3일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다가오는 3일은 미국 현지를 기준으로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과연 연준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테이퍼링을 11월쯤에 시작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상황을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서는 마귀 할멈 제닛 옐런이 이끄는 미국 재무부. 자, 무섭게 생겼죠. 무시무시합니다. 마귀 할멈. 이 마귀 할멈이 이끄는 미국 재무부가 그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다가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의 보험까지 가입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서클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은 테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자산 내역 및 재무 상태가 좀 비공개로 남아있는 테더, 아직까지는 테더에 대해서 완전히 방심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부터 비트코인, 이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출금 중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기술적 오류라고 하네요. 다행히 자금 피해 리스크는 없다라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이 출금이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거의 정상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때리기 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게 합니다. 북미 채굴기업 제네시스가 텍사스에 새로운 채굴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에너지의 40% 이상은 풍력 및 태양열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많은 암호화폐 이 채굴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텍사스, 최근에 텍사스로 이주하는 미국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이오밍주와 함께 텍사스가 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보급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된 지 13년. 어찌 보면은 13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3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었던 비트코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 주권 시대를 열었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 자체 같은 경우는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1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인기를 키워온 비트코인. 최근에 비트코인 공급량,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방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레버리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롱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투자자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일제히 롱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이 트레이더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롱에 너무 과하게 몰려 있으니까 롱 뚝배기를 깨버리려고 크게 떨구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세력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트코인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상 최고가의 월봉 마감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강세가 보여지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딱 보셔도 한번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11월 전망 어떻게 될까요? 플랜 B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98,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8월, 9월, 10월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근접하게 이 종가 마감을 맞춰낸 플랜 B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10월 종가 마감을 63,000달러로 예측을 했었으나 약간 좀 못 미치는 61,500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꽤 잘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비트코인 11월달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탭 루트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의 힘을 받아가지고 과연 비트코인이 98,000달러 이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흥분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롱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준이 뭐라고 하는지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잔악계나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잔악계나 변동성 조심, 물론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 크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단타 치시는 분들, 잠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면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면서 멘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에 빠지면서 알트들이 날뛰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주요 지지 구간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그리고 이 주요 지지 구간에 동시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좀 덜 올라가거나 쭈그러들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더 세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최근에 전고를 다시 한번 돌파한 이더리움이긴 합니다만은 그 후로 큰 슈퍼 떡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소각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 버거킹이 로빈후드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3주간 앱에서 $5 이상을 소비한 로열 퍼스크 회원에게 20개의 비트코인, 200개의 이더리움, 그리고 200만 개의 도지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햄버거를 죽어라고 처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버거가 맛있긴 합니다만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다가는 나중에 병원비가 보상으로 받게 되는 코인보다 더 나가게 될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크립토닷컴, 최근에 맷 데이먼을 광고 모델로 삼아가지고 광고를 제작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성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틱톡을 제치고 미국 구글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크립토닷컴 코인인 시아로 같은 경우는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사기 코인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게임 가짜 토큰이 최근에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바로 떡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개미 털기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사기 코인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의 매도를 또 막았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면서 빵원까지 한 방에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당시 상황을 담았었던 비디오가 또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고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So the market cap is $2.168 trillion. And now the market, oh! Oh! It went to zero! Yo! 마치 술 취한 까마귀가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었던 이 스트리머. 오징어 게임 토큰 샀었던 사람들은 정말 피박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하필이면 오징어 토큰을 갖다가 난리야. 자, 다음으로 최근에 약간의 상승을 이뤘었던 퀀텀. 올해 내에 리브랜딩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퀀텀 이름도 바꾸겠고 로고도 바꾸겠죠. 자, 퀀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퀀텀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장난 같지 않은 말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텍사스 과학기술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학비를 도지코인으로 낼 수 있으며 도지코인 결제로 학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담일까요? 아니면 또 대마초 한 대 빨고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의 기행은 계속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시바이누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도지코인의 아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시바코인, 뉴욕 타임스퀘어에 시바코인 광고를 또 트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바 광고 한번 보시죠. 시바코인 달나라 가자라고 광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이처럼 끊이지 않는 개들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과연 개들의 왕 자리는 어떤 개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시바코인이 새끼를 쳤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도지코인도 새끼를 쳐가지고 베이비 도지라는 코인이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장난으로 만드는 코인인 것은 압니다만은 이거 뭐 거의 연준이 돈 찍어내듯이 니들도 돈 벌려고 막 코인 찍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갈수록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의 개발자들이 보신탕 코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투자할 코인을 좀 찾아보고 싶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성장할 가능성이 큰 코인들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했지만은 아직 코베에 상장은 되지 않은 코인들, 그렇지만 미래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코인베이스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코인들의 목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FT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니어 프로토콜, 도도 등등 이제 오디오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 코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얘네들에게 투자를 했다 이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알아보시고 슬쩍 돈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하게 투자를 하는 선이 아닌 이제 약간 로또에 투자한다는 식으로다가 몇만 원 정도 넣고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에라 모르겠다 맛있는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버거킹 버거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